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대구 경북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7차 세계물포럼 개막을 하루 앞둔 오늘 세계물위원회 이사기관 회의와 전야제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주 행사장에서는 막바지 준비로 바쁜 가운데 지역 홍보 행사 등도 잇따랐습니다. 김병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계물위원회 이사기관 회의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수자원 공사 등 국내외 36개 기관 100여 명이 참석해 물의 소중함과 물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등을 모색했습니다. 또 물관리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선출하고 이번 물포럼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토론과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는 주 행사장인 경주 하이코 등에서 막바지 준비로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경주시는 유동띄우기와 물체험 행사를 갖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특산물 전시관 등을 통해 지역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제7차 대구 경북 세계물포럼은 내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물이란 주제로 오는 17일까지 대구와 경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물포럼에는 세계 170여 개 나라의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 등 3만여 명이 다녀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지금 이 시각 경주 시민운동장에서는 물포럼 전야제 겸 축하 행사인 더 워터스토리 콘서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찬입니다. 2015 대구 경북 세계물포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세계물포럼에서는 핵심 가치인 실행을 반영한 정치적 선언문이 채택될 것으로 보여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구 MBC 취재진이 이 선언문 초안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 대구 경북 세계물포럼의 4가지 과정의 논의 결과는 정치적 선언문으로 최종 합의됩니다. 우선 장관급 선언에선 올해 12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물 이슈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고 명시될 예정입니다. 이전 물포럼에서 강조된 국경을 초월한 물협력 선언이 구체화되고 특히 UN이 추구하는 가치에 물 관련 이슈가 채택되고 활용되도록 촉구됩니다. 국회의원급 선언문에선 식수와 물위생 문제를 겪는 국가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물관리 기술을 공유하는 제도 마련도 강조될 방침입니다. 지방정부 선언문에는 실제 물 문제 해결에 최선봉에 있는 지방자치단계에서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 등이 명시됩니다. 지방정부가 물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체의 물관리 생산 능력을 키우면서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나서도록 하는 등 지자체 전략이 제시됩니다.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사항도 반영됐습니다. 국가 수자원 정책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속적인 물관리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같은 선언문을 통해 오는 9월 UN의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물 관련 이슈들이 채택돼 지속가능한 물관리라는 의제가 오는 2030년까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 이번 세계 물포럼의 최종 목표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2015 대구 경북 세계물포럼 참여차 세계 주요 인사들이 속속 대구 경북을 찾고 있는 가운데 지방 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관영 경북도지사는 오늘 오전 타지키스탄 에모말릴 라흐몬 대통령 일행을 만나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와 새마을 세계화에서의 협력과 참여 등 문화교류 현안을 논의했고 오후에는 얀 엘리아슨 UN 사무부총장을 만나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타지키스탄 라흐몬 대통령과 오찬을 하면서 대구의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홍보를 했고 라흐몬 대통령은 경제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자면서 협력 분야 논의를 위해서 권 시장을 초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마오쩌둥과 로빈 윌리엄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들을 죽음으로 이끈 병은 바로 파킨슨병인데요. 오늘이 바로 세계 파킨슨병의 날입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이 병에 고통받는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위를 걷던 여성들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행인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파킨슨병이 심해져 근육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리는 동결 증상을 알리는 플래시몹인데 실제 환자들에겐
예측할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걸어가다가 그때는 쏠리더라고, 사람이 자꾸. 네. 그러면은 네. 요즘은 안 쏠리는데 쏠리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통증으로 다쳐가지고 끼임에 걸렸어요. 몸의 윤활유인 도파민을 분비하는 뇌의 신경세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줄어드는 파킨슨병은 완치가 힘든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입니다. 지난 2004년 3만여 명이던 환자는 9년 만에 3배 정도 급증했고 대구의 파킨슨병 환자는 4,700여 명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3번째로 많습니다. 파킨슨병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노인성 3대 질환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1% 정도가 앓고 있고 최근에는 20, 30대에서도 가끔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손발이 떨리거나 몸이 느려지고 표정과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다양한 비운동성 질환들이 더해져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변비라든지 또는 이 냄새를 잘 못 맡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선행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한 5년이나 그 전부터는 수면 중에 렘 수면 장애라고 자다가 팔을 막 찬다든지 막 이렇게 이상 행동하는 것이 온다든지 아니면 우울증 같은 거 이런 증상이 먼저 오고 초기 진단을 못하거나 다른 병으로 오진하는 경우가 많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도 부족합니다. 완치가 어렵고 오래 고통받는 파킨슨병. 고령화 시대 급증하는 환자와 그들의 고통을 감안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하나은행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 청주FC에게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K3 리그 강팀인 청주를 홈으로 불러들인 대구는 해트트릭을 기록한 조나탄의 활약과 페널티킥까지 막아낸 조현우 선수의 선방에 힘입어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고 FA컵 32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강원전에 이어 2연승을 기록한 대구FC는 오는 15일 저녁 7시 반 안양과의 홈 경기에서 홈 3연승에 도전합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대구시 북구 북구청 앞 4차로 도로 한복판에서 수달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돼 119 구조대가 동물병원으로 옮겼지만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동물병원 관계자는 죽은 수달은 생후 1년 정도 된 4.5kg 몸무게의 수컷으로 직접적인 사인은 차에 치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야생동물연합은 숨진 수달이 금호항이나 신천 등을 따라 이동하다 길을 잃고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청소년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청소년 기관단체, 학교 동아리 등 20개 팀이 참여해 연극, 댄스, 뮤지컬, 밴드 공연 등을 펼치고 음악, 악기, 비누공예 등 다양한 체험마당과 진로상담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축제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15차례에 걸쳐 한 달에 2번 정도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열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